네, 대장들이 지금 시뻘겋게 질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명하게 좀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리플 XRP입니다. 파랗게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로 1%대 수준인데, 지금 리플 XRP가 3% 전후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아쉽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XRP가 이렇게 따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XRP 홀더라면은 아마도 모두가 다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지금 XRP BTC 데일리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XRP와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얼핏 봐도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7월 들어서 쭉 반등해서 월간 상승률이 40%를 돌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추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더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일단은 비트코인 대비 선명하게 XRP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간단합니다. 별다른 거 없고,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일종의 시너지를 내면서 비트코인과 따로 놀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과연 이런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7월 25일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현지 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궁금한 그런 포인트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처그루가 재밌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리플 XRP의 호재가 겹치면 1달러 가능하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또 다른 알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타자가 XRP든 솔라나든 어떻게 됐든 이 4분기에 XRP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RP가 본격 반등을 위해서는 고래 토큰 장악력, 그리고 기술적인 일일 퍼포먼스, 그리고 SEC와의 소송 종결, 이런 세 가지 촉매제가 필요하다. 최근 리플 CEO는 소송 종결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호재가 겹치면 1달러 회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는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꽤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솔라나를 밀어내고 다시 그 자리를 리플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다 설득력이 있죠. 고래의 움직임,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소송 상황.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고래 토큰 장악력, 이거는 지금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XRP 고래들 최근 일주일 동안 1억 4천만 XRP 이상을 매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8,400만 달러 규모, 최근 일주일 동안 나름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이렇게 고래들이 XRP가 흔들흔들하는 와중에도 매집을 이어갔다라는 거, 헷갈릴 때는 고래 따라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고래들의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2,300만 XRP, 1,400만 달러 규모가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외부 지갑으로 이체됐다라는 거,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장기 홀딩 가능성, 이걸 하나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거래소에서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 다시 말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큰손들의 움직임이 지금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꽤나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12일 이후에 7월 들어서 처음으로 7월 17일에 0.58달러 돌파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10만 XRP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보유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공급 축적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큰 움직임들, 고래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 고래 토큰 장악력, 이거는 확인. 두 번째, 기술적 퍼포먼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지만 지금 타임프레임을 달리했을 때도 여러 기준점에서 XRP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3month 차트 등등 이 순조로운 대칭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패턴만 잘 완성된다라면 2017년에서 2018년 보여주었던 6만 % 수준의 랠리 이번에도 가능할 것인가? 6만 달러 랠리는 아니고 6만 % 랠리입니다. 6만 달러 랠리 가면 난리 나겠죠. 우리 모두 다 거의 몇 세대는 일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훈훈한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6만 % 랠리, 일단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6만 % 랠리를 하면 320달러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2024년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 핸들링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지만, 뭐 320달러까지 안 가더라도 뭐 32달러까지만 가더라도 그 자체가 또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돌리기에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게 꼭 희망회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패턴과 또 비교를 해보면 또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거 4시간 차트, 4시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 잘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 상단 저항 딱 지금 뚫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가게 되면은 0.72달러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0.72달러면 얼추 1,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바라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최소한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스러운 느낌 정도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가 진짜 예쁘죠. 지금 딱 요때 2018년 고점 찍었을 때 3달러 돌파했을 때 요때 이후에 지금 6년에 걸쳐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지금 꼭지점에서 올라선 상황, 여기서 이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재료들 잘 타고 잘 나가준다라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못 가도 3달러 돌파, 요 정도만 해줘도 땡큐 베리 머치 아주 많이 감사,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차트입니다. 3개월 차트는 너무 선명하죠. 굉장히 단순하게 뭔가 하고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1, 2, 3, 4 넉 달에 걸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0.382달러였던 게 3.5달러까지 간 거니까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 1, 2, 3, 4 넉 달 뒤 얼추 연말, 소송은 잘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얼추 대선 이후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뭔가 뭐 대단하게 진짜 막 우리가 현실화되면 다들 거의 기절을 할 뭐 100달러, 200달러 이런 거는 기대도 안 하니까 10달러, 20달러 좀 더 기분 써서 뭐 한 30달러 이 정도까지만 나아가줘도 얼마나 흥분되는 그런 짜릿함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여러 타임프레임을 놓고 봐도 싹 다 모두 다 굉장히 예쁘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1번, 2번은 다 지금 괜찮은 거죠. 오케이 된 거고, 세 번째 소송 종결, 이거는 지금 펜딩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요인이고,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5일로 예정된 현지 시간으로 SEC의 비공개 회의, 합의 관련 회의인데 주인공이 과연 리플 아니겠느냐, 어째 리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안건을 보면 행정 절차의 개시와 종료, 이 소송 청구 해결, 다시 말해서 법적 분쟁 해결을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거나 판결을 받는 과정. 딱 두 번째 이슈 안건을 놓고 보면 리플 아니면 바이낸스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현지에서는 루머 성격 비슷하게 리플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얘기들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스는 관계자에 따르면 약간 소스에 대한 신뢰성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루머인지 이게 팩트에 기반을 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미국 SEC의 비공개 회의,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6일 새벽 3시 정도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7월 18일처럼 갑자기 당일날 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가 돼서 데뷔 첫날 지금 대박을 터뜨렸는데, 사실상 SE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을 한 거고, SEC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증권으로 규정을 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이더리움 재단 등에 웰스 노티스를 보내면서 또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런 지금 전례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 두세 달 사이에 벌어졌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스탠스, XRP가 증권이라는 되도 않는 그 스탠스를 SEC가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돼 있고, 이걸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게 트럼프. 그런데 지금 미국 부통령이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말이죠. 이걸 앞두고 SEC가 헛짓을 더한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추측을 해보는 관점에서 바라봐도 뭔가 리플 소송에도 SEC가 전폭적인 어떤 입장 선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일한 악재는 소송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벌금 이슈,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면 벌금 하나인데 초기에 20억 달러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1억 200만 달러로 SEC 입에서 숫자 자체가 확 줄어들었죠. 물론 리플은 1000만 달러 미만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1000만 달러 미만은 SEC가 받을 가능성이 낮고, 얼추 한 1억 달러 언저리 전후에서 합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래될 흐름 좋고, 기술적인 흐름 좋고,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리플 자체도 굉장히 혁신성을 인정받으면서 일을 아주 빡세게 잘하고 있습니다. CNBC가 이번에 선정한 세계 최고 250개 핀테크 기업에 이제 8개 분야에서 최고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건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15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1등 코인베이스, 에디터스 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순위는 매겨지지 않지만 이 중에서 에디터가 선택한 혁신 기업으로 코인베이스. 그런데 코인베이스와 리플, 오픈시 이 세 곳은 2년 연속 여기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리플은 일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상황으로는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바라보면, 리플이 지금 이미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 그 혁신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리플의 전략을 바라볼 때 이 전략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선명합니다. 첫 번째, 페이먼트 관련해서는 국경 간 결제 송금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이미 시장의 입증, 평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확장 국면이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리플, JP모건의 오닉스, 이렇게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평가를 할 정도로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페이먼트와 관련된 국경 간 송금 혁신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 끝났다. 얼마나 전폭적으로 확장하고 시장의 지배력을 장악하느냐, 그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커스터디 솔루션이 굉장히 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커스터디를 한다. 디지털화된 자산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관을 한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피아트 머니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보관되듯이, 물론 안정적으로 보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보관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
암호화폐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한다라는 거. 그런데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함은 단순히 크립토 커런시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NFT, 다시 말해서 증권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실물 자산이 NFT 형식으로 토큰화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술. 그런데 지금 리플이 이거를 다 잡아먹으려고 엄청 전폭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메타코 인수와 더불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이번에 인수를 한 상황. 그래서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전략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선명하다. 이런 점도 꽤나 기대감을 더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도 여러 가지들이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7월 5일 오후 4시만 하더라도 0.4달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게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0.63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면 또 제대로 움직였던 게 리플.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됐었죠. 마지막이 2021년이었으니까 너무 오래됐었고. 그런데 한번 움직이면 그때도 했던 말들. 아, 리플 쏜다. 한번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XRP 홀더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거지 같은 소송 이슈 때문에 워낙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7월 들어서 시장 자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앞서 짚어봤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XRP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